깊은 밤 모든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사람은 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에 무너지고 아직 닥치지 않은 실패를 미리 상상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죽음은 멀리 있는데도 두렵고 고통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하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인간은 살아가는 내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함께 걷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은 예전보다 훨씬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사고 언제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갑자기 밀려오는 걱정,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흔들리는 자존감, 열심히 달려 목표를 이루고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는데 왜 인간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우리는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무려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한 철학자 역시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혼란과 전쟁,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던 시대 속에서 그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투스쿨룸 대화는 단순히 철학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오히려 불안한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어쩌면 인간은 세상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해서 더 흔들리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케로의 투스쿨룸 대화를 통해 인간은 왜 불안한지, 죽음은 왜 두려운지, 고통은 왜 인간을 무너뜨리는지, 감정은 어떻게 인간을 흔드는지, 그리고 정말 평온한 삶은 가능한지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의 끝에서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법 말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가?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기분에 잠기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관계가 끝났다고 상상하며 멀리 있는 미래를 생각하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인간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인간의 불안을 아주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세상 자체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보다 그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 말은 놀라울 만큼 지금 시대에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상상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실패, 오지도 않은 불행,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시선. 인간은 현실보다 예측 속에서 더 자주 무너집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괜찮아질 줄 알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안정될 줄 알고, 돈을 더 벌면 불안이 사라질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해도 인간은 다시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취업하면 승진이 걱정되고 성공하면 잃어버릴까 두려워지고 행복해지는 순간조차 이 행복이 오래 갈까를 먼저 걱정합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은 평온보다 불안을 더 익숙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키케로는 바로 그 지점을 통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견디는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미래의 고통을 예방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먼저 잃어버립니다.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오늘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조차 미루며 상처받을까 무서워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인간에게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미래는 원래 불확실한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고 기대하고 꿈꾸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요한 건 불안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왜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가?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오히려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늙어가는 흔적을 감추려 하며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멀리 두려고 합니다. 마치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일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며 인간만이 그것을 두려워한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계절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는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아마 인간은 죽음 자체보다 사라진다는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 기억과 이름, 존재 자체가 언젠가 멈춘다는 사실. 그 막연한 끝 앞에서 인간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젊음을 소비합니다. 주름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하며 늙어간다는 사실을 실패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회라기보다 죽음을 잊으려고 애쓰는 사회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인간은 더 비겁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 역시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삶의 자유도 잃게 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인간은 상처받을까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도전하지 못하며 끝이 두려워 시작조차 미루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피하려다 삶 전체를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죽음을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이해하는 인간만이 삶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을 붙잡으려 합니다. 만약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절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일을 준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철학의 시작점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인간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끝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할 이유 역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고통은 정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인간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싫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지치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현대사회는 견디는 법보다 피하는 법을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면 떠나라고 말하고 힘들면 끊어내라고 말하며 고통 없는 삶이 마치 행복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일까?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인간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키케로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육체보다 정신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낭만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행만 바라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성장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결국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실제 고통보다 고통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오래 시달립니다. 병보다 병에 대한 불안이 더 크고 실패보다 실패할 상상이 더 괴롭습니다. 발표 하나를 앞두고 며칠을 잠 못 이루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립니다. 키케로는 바로 그 지점을 꿰뚫어 봅니다. 고통보다 인간을 더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처 자체보다 상처받을까봐 더 괴로워하고 실패 자체보다 실패 후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지나지 않은 인간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근육은 압박 속에서 강해지고 마음 역시 시련 속에서 깊어집니다. 키케로는 인간다운 삶이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아름답게 포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힘들고 상처는 실제로 인간을 흔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고통이 인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 고통 자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은 결국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슬픔도 영원할 것 같던 불안도 조금씩 시간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고통이 없어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왜 인간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화가 나는 순간에는 평소 하지 않을 말을 쏟아내고, 슬픔이 밀려오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끼며, 욕망 앞에서는 스스로 세운 기준조차 쉽게 무너뜨립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기보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인간의 감정을 아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는 분노와 슬픔, 욕망 같은 감정이 인간을 단순히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판단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격정은 영혼의 병이다. 키케로의 이 말은 꽤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고 욕망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종종 인간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들려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대화를 하기보다 증명하려 들고, 슬플 때는 세상 모든 일이 자신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욕망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에 더 쉽게 움직입니다. 광고를 보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붙잡고, 분노한 채 보낸 메시지를 다음 날 후회합니다. 키케로는 바로 이런 인간의 불안정함을 보며 이성이 없는 감정은 인간을 쉽게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는 분노를 매우 위험한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잠깐 동안 인간에게 힘을 준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결국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화가 날 때 인간은 철학자보다 댓글 작성자가 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이해와 배려를 말하던 사람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손가락이 먼저 정의를 실현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회는 바로 그 몇 초 동안 만들어집니다. 키케로는 인간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사랑도 분노도 모두 인간다운 감정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감정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삶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이성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성숙한 인간이란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슬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인간의 품격은 무슨 감정을 느끼느냐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왜 오래 지속되지 않는가? 인간은 늘 행복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던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마음이 완성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조차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합격을 꿈꾸던 사람은 합격 후 또 다른 불안을 만나고, 성공을 원하던 사람은 성공 뒤에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는 순간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에 더 오래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인간이 왜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것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으로 이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를 이루면 곧바로 다음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생기면 인정이 필요하며, 인정을 받으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은 현재의 행복보다 다음 행복을 더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자극합니다. 더 빠른 영상, 더 강한 자극, 더 즉각적인 만족. 잠깐의 즐거움은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집니다. 우리는 쉬려고 영상을 틀었는데 더 피곤해지고 행복해지려고 소비했는데 오히려 공허해집니다. 도파민은 순간 인간을 들뜨게 만들지만 평온까지 선물해 주지는 못합니다. 키케로는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행복을 외부의 소유보다 내면의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복은 외부보다 마음의 상태에 가깝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하루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행복을 도착이라고 생각할 때 더 불행해집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삶은 늘 또 다른 문제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행복을 미래의 완성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인간은 완전히 욕망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꿈꾸고 갈망하는 것은 인간다운 일이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욕망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욕망은 인간을 끊임없이 아직 부족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안에서도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마음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키케로는 말합니다. 평온한 인간은 세상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 왜 인간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는가? 인간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짧게 지나간 표정 하나, 늦게 온 답장 하나에도 마음은 쉽게 복잡해집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다가도 밤이 되면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혹시 무시당한 건 아닐까? 그리고 인간은 종종 실제로 받은 상처보다 그 상처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해석하며 더 아파합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인간의 감정은 외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 문장은 지금 시대에도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금방 잊고 누군가는 오래 무너집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결국 인간은 상처 자체보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크게 흔들리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인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갑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까? 사실 화면 속 타인도 불안한 인간일 뿐인데 우리는 종종 편집된 행복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키케로는 인간이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릴 때 마음의 평온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순간 행복의 기준 역시 남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자존심은 참 묘합니다. 칭찬 10마디보다 상처되는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따뜻했던 하루보다 차가웠던 한순간이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저장하는 데보다 상처를 저장하는 데 더 익숙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상처받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무덤덤해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들리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타인의 말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누군가의 기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은 늘 불완전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는 함부로 말하며 누군가는 이유 없이 지나갑니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키케로가 말한 평온한 인간의 모습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상처받지 않아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두려움 없는 삶은 가능한가?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패할까 두렵고, 거절당할까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망설이고, 떠나고 싶은 곳이 있어도 주저하며 마음속 꿈을 오래 품고만 살아갑니다. 인간은 가능성보다 실패의 장면을 더 선명하게 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인간의 두려움을 아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는 특히 인간이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스스로 확대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악을 미리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실패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이미 수십 번 실패한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상처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많은 후회는 실패한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남습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미 성공했고 누군가는 앞서가고 있으며 세상은 끊임없이 결과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넘어지는 것보다 뒤처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만 찾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선택, 상처받지 않을 관계, 비난받지 않을 삶.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아갈수록 인간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키케로는 용기를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을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에 더 가깝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의 장군도 두려웠고 연설대 위의 정치가도 떨렸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인간의 발을 붙잡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입니다. 생각해보면 용기 있는 사람도 사실은 무섭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섭지만 말하는 사람, 떨리지만 도전하는 사람, 넘어질 걸 알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진짜 용기란 완벽하게 강한 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자신을 끌어안고도 움직이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제 벽보다 벽이 너무 높을 거라는 생각 앞에서 먼저 지칩니다.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그토록 두려웠던 순간들도 결국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밤을 견뎌왔고 생각보다 많은 실패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인간을 약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말합니다. 평온한 인간이란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인간이라고. 결국 인간다운 삶이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왜 인간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가? 인간은 슬픔보다 분노에 더 쉽게 휘둘립니다. 슬픔은 조용히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분노는 인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강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억울함이 정의처럼 느껴지고 감정적인 말이 솔직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화가 나는 순간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잊어버립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분노를 인간의 이성을 흐리는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노는 잠시 동안의 광기와도 같다. 이 표현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분노하는 순간 평소의 자신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지키고 싶던 관계를 망치며 순간의 감정으로 오래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를 내는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아주 정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분노할 때 가장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키케로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분노가 너무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전에 공격하고 대화하기 전에 편을 가르며 생각하기 전에 댓글부터 작성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 분노는 점점 더 인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생각해보면 혐오는 중독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정의감처럼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분노 자체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영혼의 상태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 감정의 행동을 맡기는 순간 인간은 쉽게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분노는 늘 상대만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도 함께 소모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인간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이성을 잃은 분노는 타인을 향한 공격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상처이기도 하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분노는 잠깐의 쾌감을 줍니다. 속 시원한 말 한마디, 감정을 쏟아낸 순간의 해방감.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는 대부분 긴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간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 감정을 삼킬 줄 아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 분노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진짜 강한 인간은 타인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다운 평온이란 세상이 조용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감정 속에서도 자기 이성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 인간은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가? 인간은 혼자가 되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특별히 보고 싶은 것도 없는데 영상을 넘기며 시간을 채웁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틀어놓습니다. 음악이라도, 영상이라도,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어쩌면 현대인은 외로움보다 혼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평온한 삶이란 결국 자기 내면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외부의 소음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어도 자기 자신과 불화하면 결코 평온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인간은 어디서도 평온할 수 없다. 이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게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보다 자기 마음 안에서 더 오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생각과 마주합니다. 잊고 있던 후회, 외면했던 불안, 숨겨두었던 외로움이 조용한 순간마다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바빠지려 합니다. 일정을 채우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소음은 잠시 생각을 덮을 수는 있어도 내면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인간이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철학을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사실 침묵 때문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했던 마음, 강한 척했던 불안, 웃으며 넘겼던 외로움이 조용한 밤에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종종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인간이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성공해도 공허한 이유는 결국 마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밀려오고 애써 외면했던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 있었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평온이란 세상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아무 소리 없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키케로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간만이
결국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열 번째, 왜 인간은 불행을 과장하는가?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이 늦게 와도 불안해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 먼저 최악의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분명 잘못될 거야. 이번엔 끝일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실망스럽게 볼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상상 속에서 만든 불행은 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상상과 비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실제의 고통보다 상상 속의 고통에 더 오래 시달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실패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이미 수십 번 무너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상처받지 않았는데도 미리 마음부터 닫아버리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결말부터 포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습니다. 병보다 병에 걸릴까 두렵고 가난보다 실패한 미래를 더 무서워하며 혼자가 되는 현실보다 영원히 외로울 것 같은 상상에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두려움과 불안이란 결국 미래를 잘못 해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불안을 멈추는 법보다 불안을 확대하는 법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최악의 가능성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하루조차 마음은 늘 위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행복보다 불행을 더 오래 붙잡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좋았던 일 10가지보다 불안했던 한 장면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키케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보며 이성이 없는 상상은 인간을 끝없는 불안 속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고도 곧바로 또 다른 걱정을 찾아냅니다. 마치 마음이 평온보다 불안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삶의 대부분은 인간이 두려워한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밤새 괴롭혔던 걱정들 중 실제로 현실이 된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불안했던 순간도 지나갔고 끝날 것 같던 문제들도 결국 시간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인간은 완전히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걱정은 인간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상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무너져서보다 무너질 거라고 믿어서 먼저 지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평온한 인간이란 불행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불행에 자기 삶을 빼앗기지 않는 인간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삶이란 최악을 상상하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11번째, 평온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은 모두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걱정 없이 잠들고 싶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싶으며 불안과 감정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 하나에도 스스로를 부정하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평온을
상황이 완벽한 상태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평온이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질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다. 이 말은 조용하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무너지고 누군가는 거친 현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을 흔드는 것은 세상 자체보다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영혼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듯 마음 역시 훈련하지 않으면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은 몸 관리에는 익숙하지만 마음 관리에는 서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운동법은 넘쳐나는데 불안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건강한 식단은 고민하면서도 건강한 생각은 방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지쳐버립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감정을 너무 빠르게 소비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뉴스 하나에도 분노하며 타인의 삶을 보며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마음은 쉬지 못하는데 인간은 계속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키케로는 이런 인간에게 이성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제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힘입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불안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며 슬픔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어쩌면 평온한 인간이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된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흔들리지만 내면의 중심만큼은 스스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은 완벽해지는 날보다 흔들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불안도 오고 상처도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반복됩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아마 키케로가 말한 평온은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평온이란 세상이 조용해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 안에 작은 질서를 세우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12번째, 결국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평생 불안을 피해 살아가려 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 고통 없이 살고 싶어 하며 상처받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삶은 끝내 인간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별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실패가 삶을 흔들며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어느 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순간마다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를 통해 바로 그 질문을 끝없이 붙잡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죽음도 고통도 불안도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포함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언젠가는 늙고 사랑하는 것을 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불안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다운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립니다.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쉬고 있어도 불안하고 잘하고 있어도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단단한 사람들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살아가며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끝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인간다움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인간에게 이성과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영혼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철학이며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인간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불안을 없애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의 끝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삶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평온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불완전한 마음으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를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죽음, 고통, 불안, 분노, 외로움. 그는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감정들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 속 상처,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문제가 끝나면 평온해질 거라고. 하지만 삶은 끝내 완벽히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오고 인간은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말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죽음도 삶의 일부이며 고통도 인간의 일부이고 감정 역시 인간다움의 한 조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이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들의 삶 전체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불안 중 많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직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외로움을 상상하며 넘어지기도 전에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은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더 자주 무너집니다. 키케로는 그런 인간에게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삼켜지지 않을 만큼 자기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힘. 불안해도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흔들려도 다시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어쩌면 평온이란 고요한 세상 속에서 얻는 선물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지쳐갑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불안은 끊임없이 소비되며 사람들은 쉬는 순간에도 무언가에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조용히 말합니다. 평온은 세상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시작된다고. 결국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때 인간은 강해집니다.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이 진정 지혜로운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란 완벽하게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끝내 다시 자신을 붙잡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